조선의 궁궐 그 화려한 담장 안에는 눈부신 태평성대의 찬란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유교적 질서의 틈새에는 차마 기록조차 꺼려질 만큼 지저분하고 자극적인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군 세종의 시대를 뒤흔들었던 와실의 체면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조선 최대 연쇄 스캔들을 들여다봅니다. 이 거대한 광풍의 중심에는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양 출신의 기생, 이름은 소상. 그녀는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예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약점을 본능처럼 꿰뚫어 보던 여인이었습니다. 남자의 권력욕과 소유욕을 단숨에 간파하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뒤바꾸려 했던 조선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열릴 때마다 조선의 법도는 무력해졌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왕족들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소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 어떤 엄격한 법전보다 강하며 하룻밤의 정욕은 평생 쌓아온 신념보다 질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한 명의 남자에게 인생을 거는 어리석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남자의 욕망을 저울질하며 판을 키웠습니다. 한 명에게서는 집을 얻어내고 또 다른 이에게서는 권력을 약속받으며 조선의 밤을 서서히 잠식해 나갔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조차 이 추잡한 소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조카들과 친척들이 한 명의 기생을 차지하기 위해 짐승처럼 싸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왕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는 단순한 남녀의 정사를 넘어 왕실의 기강과 조선의 도덕적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화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추악한 배신과 폭로, 그리고 한 여인을 향한 집착이 어떻게 조선 왕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지 그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과연 누가 이 위험한 게임의 승자가 되었을까요? 사헌부의 감찰망이 좁혀오고 권력자들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드러나는 조선 지배층의 민낯.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역사가 기록하기를 주저했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 본연의 추악한 진실. 조선판 게이트, 기생소상과 왕족들의 위험한 연쇄 스캔들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숨겨진 역사를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일부 권력의 심장부를 유혹하다. 소상의 첫 번째 타깃은 왕실의 종친으로 기록된 인물, 이순이라 불린 남자였습니다. 그는 고귀한 혈통을 가졌으나 절제력이 부족한 인물이었죠. 소상의 칼춤 한 번에 이순의 영혼은 이미 탈탈 털려버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가문의 명예는 물론 왕실로부터 하사받은 전 재산을 걸기로 맹세합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법도 바꾸고 내 목숨까지 내놓겠소. 이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지 모르나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였습니다. 그는 소상을 위해 한양 한복판에 대저택을 마련해주고 궁궐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보물들을 끊임없이 날랐습니다. 하지만 소상의 침실을 노리는 남자는 이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종친인 이원 역시 그녀의 매력에 중독되어 있었죠. 그는 이순보다 더 많은 재물을 약속하며 소상의 마음을 얻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왕실의 친척들이 한 기생을 두고 경매를 벌이는 추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소상은 이들의 유치한 경쟁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이순에게는 이원이 나를 강제로 취하려 한다며 거짓 눈물을 흘렸고 이원에게는 이순이 나를 괴롭혀 죽고 싶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리의 씨앗을 키운 것은 언제나 소상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소상의 마수는 이제 종친을 넘어 조정의 핵심 관료들에게까지 뻗쳤습니다. 그녀는 종친들의 연애 상담을 핑계로 판서와 참판들을 불러들였고 술자리에서 오가는 기밀들을 수집해 자신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기방은 이제 정보를 거래하는 정치적 밀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평범한 기생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국적인 향료와 비단이 가득 찼고 밤마다 조선의 내로라 하는 사내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소상은 명실상부한 밤의 여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집착은 결국 광기를 불렀습니다. 이순은 소상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대낮에 길거리에서 칼을 움켜쥔 채 난동을 부리 소상의 집으로 쳐들어갔고 이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은 왕실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저잣거리에는 솥상과 얽힌 왕족들의 이름이 적힌 벽보가 나붙었고 백성들은 왕실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조카가 기생치마폭에서 나란 일을 망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사원부가 마침내 움직입니다. 솥상은 자신이 조선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쌓아올린 욕망의 성벽은 너무나 위태로웠습니다. 그녀가 비웃던 그 사내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그녀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피를 받은 자들이 어찌 이리 추할 수 있단 말이냐? 당장 그 기생과 연루된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세종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성군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악취가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판 게이트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화려했던 기생집의 등불이 꺼지고 비명과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 솥상과 그녀의 남자들이 감춰왔던 추악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시간입니다. 2부 폭로되는 진실, 무너지는 품격. 포박된 채 사원부로 끌려온 솥상은 의연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조사관들을 비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 죄를 묻기 전에 제 방 문턱을 먼저 넘었던 분들의 이름부터 부르시지요. 그녀의 입에서 조선 최고의 권력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환된 이수는 처음엔 모든 것을 발뺌했습니다. 나는 그저 음악을 즐기러 갔을 뿐이요. 하지만 솥상이 미리 숨겨두었던 이순의 친필 연서와 뇌물 목록이 증거로 제출되자 그는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비겁함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원은 살아남기 위해 동료이자 친척인 이순을 팔아넘겼습니다. 이순이 저를 협박해 솥상에게 가게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왕실 종친들의 의리는 욕망 앞에서 종이장보다 가볍게 찢겨나갔습니다. 수사는 잔혹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솥상의 시녀들에게 가혹한 형벌이 이어졌고 결국 침묵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그녀들은 매일 밤 솥상의 방에서 어떤 밀담이 오갔는지 어떤 뇌물이 전달되었는지를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세종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이 믿었던 신하들이 한 기생을 두고 벌인 이 집단적인 광기는 왕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꿈꾸던 조선이란 말이냐? 왕의 탄식은 깊어만 갔습니다. 세종은 그날 밤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촛불은 몇 번이나 새로 갈렸고 수사보고서와 상소문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생 하나의 일탈로 넘기기에는 이 사건은 너무 깊숙이 조선의 심장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솥상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왕실의 피를 이었다는 자들조차 욕망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종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추문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지켜온 통치의 원칙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궁궐 담장을 넘어 백성들 사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막에서는 왕의 친척이 기생에게 정신을 팔았다는 말이 오갔고 아이들조차 골목에서 종친을 흉내내며 비웃었습니다. 조선의 도덕 질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택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앞으로의 조선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리라는 것을. 왕실의 체면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왕실을 스스로 베어내어 나라를 살릴 것인가. 침묵 끝에 세종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명했습니다. 이번 일은 사사로운 정으로 다스릴 수 없다. 비록 왕실의 피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다를 바 없다. 이 한 문장은 곧 폭풍이 되었습니다. 종친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솥상에게서 도망칠 수는 있었지만 왕의 결단에서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결정은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삼부왕의 고통과 발각되는 모. 솥상은 감옥 안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남자들을 향해 죽음보다 차가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권세는 아침 이슬 같고 사내의 마음은 가을바람 같구나. 그녀의 노래는 감옥 전체에 울려 퍼지며 죄인들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이수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여신처럼 받들던 솥상을 이제는 악마라 부르며 저주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여인에 대한 증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쳐낼 수 없는 미련이 섞인 기괴한 울음소리가 감옥을 채웠습니다. 불안에 떨던 고위 관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소쌍의 입을 영원히 닫게 만들려는 위험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감옥 안에 독을 넣은 음식을 들여보내거나 자결을 강요하려는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원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요한 추궁 끝에 소쌍은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가 숨겨놓았던 조정의 비리 장부 그 안에는 조선의 지배 구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폭탄 같은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왕실의 피가 썩었으니 이를 도려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도성은 연일 상소문으로 가득 찼고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이제 세종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사부 파멸과 궁중의 충격.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쌍은 요사스러운 행위로 왕실을 농락한 죄로 유배 후 엄벌에 처해졌고 이순과 이원을 비롯한 종친들은 모든 자기를 박탈당한 채 평민의 신분으로 먼 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화려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도성을 호령하던 왕실의 어른이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거친 산길을 걷습니다. 그를 보러 나온 백성들은 욕설과 돌멩이를 던졌고 이순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통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욕망의 대가였습니다. 소쌍의 최후 역시 비참했습니다. 변방의 척박한 땅에서 그녀는 예전의 미모를 모두 잃은 채 외롭게 늙어갔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신분 상승의 야망은 거품처럼 사라졌고 오직 역사책 한 구석에 남은 추문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조선은 변했습니다. 세종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왕실 종친들의 교육과 감찰을 대폭 강화했고 이는 훗날 조선의 기강을 바로잡는 쓴 약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쓰디쓴 교훈이었습니다. 조선판 게이트, 기생소쌍과 왕족들의 위험한 스캔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권력과 욕망, 그 끝없는 굴레 속에서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품격, 우리는 과연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